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무영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TNG 영업기획 담당자를 꿈꾸는 이무영입니다. 제가 KTNG에 지원한 이유는 기호와 직무에서의 도전, 그리고 가치관 때문입니다. 흡연을 즐기는 저에게 KTNG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게 자유롭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을 실현할 수 있게 영업 기획 전략을 수립하고 지점과의 협동을 통해 판매 성과를 증진시키면서 영상에서 처음 봤을 때는 경력직 담당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경력직으로 보이면 신입에서 기대하는 그런 팩이나 풋풋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서 뭐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모습이 면접에서 봤을 때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 서류나 영상이나 면접에서 그 최대한 동일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면접에서 더 유리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KTNG의 제품은 전체 제품을 합치면 50가지가 넘어가지만 타르와 니코틴 함량에 따라 제품 종류가 다양하지만 브랜드별로 분류를 하면 에세, 보엠시가, 레종, 디스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타임, 더원, 엔트, 시즌, 심플, 그리고 한라산과 라일락까지가 자체 개발 상품이며 다비도프 브랜드의 경우에는 경쟁사인 BAT사의 자회사인 DAT에서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혹은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으면 연역부터 어떤 뭐 제품부터 사업 영역부터 지금 최근 이슈까지 쫙 얘기를 해서 아 됐으니 그만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본 질문 중에 하나를 한 거거든요. 제품 중에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비교적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거침없이 알고 있는 대로 다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답변에 비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배값에 보면은 혐오 예. 사진 사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담배값에 혐오 사진을 붙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보건복지 추세가 금연을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혐오 사진을 붙인다고 해도 분명히 남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 남는 공간에 담배 상품의 특징을 압축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담배에 대한 혐오 사진을 위해서 금연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고 그러다 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KTNG의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점을 좀 더 영업 기획자로서 네. 개선하고 좀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되도록이면 제품이 나올 때 신제품 출시의 경우에는 네. 같은 제품들을 같은 제품들의 SKU를 넓게 차지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도록 하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항상 이렇게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영업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좋지 않은 제품을 파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담배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업 전략을 통해서 담배 판매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실제로도 이제 KTNG에서 면접을 보게 되면 뭐 기존의 담배값 인상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배 관련된 이슈들 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중에도 같이 이렇게 예. 애연가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친구들이 네. KTNG 상품이 아니라 다른 외국 브랜드라든지 다른 상품의 것을 즐겨 쓰는 친구가 있는데 예. 그럴 때 예. 어떻게 그 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 친구의 눈을 가리고 똑같은 타르 함량과 니코틴 함량을 가진 우리 회사 제품을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론 거기에는 내기가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피우는 담배가 예를 들어서 말보로 골드인지 아니면 디스 오리진인지 한번 맞춰봐라. 그래서 네가 맞추면은 내가 담배를 한 보루를 사주겠다. 하지만 네가 안 맞추면은 네가 못 맞추면 한번 디스 오리진을 한 갑을 줄 테니까 이걸 한번 피워보고 한번 다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냥 테스트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그렇지만 담배라는 제품 특성상 담배라는 제품과 흡연자들의 특성상 같은 같은 스펙의 담배면은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흡연자들의 대부분은 담배를 일단 한 갑을 주게 되면은 다 피울 때까지는 버리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그 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그럼 생각합니다.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예. 항상 선물하는 방식으로 회사 브랜드를 이제 권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비를 드리는 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건 그럼 그 무슨 돈으로 해요? 그 친구한테 함부로 선물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대체적으로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배의 맛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그러면 안 사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네, 혹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 여자친구가 담배 피우는 걸 싫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담배를 끊으라고 해요. 예. 네, 본인은 끊을 수 있어요? 저는 끊을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자친구를 설득해 주세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한 와이프라고? 예,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좀 부족했군요. 그러면 와이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담배 담배 좀 끊으세요. 자, 얘기 들었어요. 여보, 내가 좋아하는 상품 담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런데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야.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현장 영업을 할 수 있겠어? 지금 꼭 안 피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런 맛이나 그런 걸 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 건강이 중요한 건데 끊으셔야죠. 그렇지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맛과 풍미가 다른데 아예 끊을 순 없고 그럼 테스트 할 때만 하는 걸로 약속할 거예요? 테스트 할 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아침? 출근할 때 아니 아침에 그러면 애기들 모닝 뽀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애기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보다 당신 그 담배가 더 중요한 거군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은 테스트 할 때만 피우는 걸로 합의를 할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사실 뭐 영업기획에 충실하고 애사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담배라는 거 자체가 뭐 기호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을 아끼는 주변 사람이나 친구나 동료나 아니면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하는 그런 주변의 친구들은 끊는 거를 이제 권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한에서 어떻게 열심히 자기 업무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재치 있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관계는 저버리지 않는 선에서 업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테스트하는 것까지는 자기가 하겠다, 피해주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인턴 하셨잖아요, CJ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제일제당 전주지점 식품영업부에서 인턴으로 식품영업부. 예, 1,300만 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매출. 예, 그렇습니다. 이 목표 대비 얼마나 한 거였어요? 작년 매출 대비해서 1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얼마였는데요? 작년 매출은 약 1,10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1,152만 3천 원 정도, 3천 원 나왔습니다. 근데 1,300만 원? 예. 이게 다 본인이 혼자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한 거예요?
물론 제가 100%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다. 제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인은 몇 프로 기여했어요? 제가 기여한 부분은 30%는 10%.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영업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업 기획을 하려면 꼼꼼하고 좀 세세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좀 우려가 되는데 평상시에 좀 어떠세요? 잔실수 많이 하세요? 잔실수는 평상시에 많이 안 합니다. 안 해요? 거의 평상시 하지 안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문서에 이렇게 잔실수들을 많이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습니다. 서류에 알겠습니다. 보니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게 3번 항목이었거든요. KSA. 예. 근데 거기에 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아.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KSA 지식기술 태도 예. 영업기획자로서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식의 측면에서는 네. 사학과를 전공했지만 상상 마케팅 스쿨 활동을 통해서 영업 마케팅 관련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기억나는 이론은 무엇이죠? 가장 기억나는 이론은 포피믹스입니다. 네. 포피믹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포피믹스는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플레이스는 입지 조건 네. 그리고 프로덕트는 제품의 특성 그리고 프로모션은 판매 전략입니다. 네. 또 다른 이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른 이론으로는 STP 이론과 네. BCG 믹스가 있어요. BCG 매트릭스가 둘 중에 기억납니다. 하나만 더 네, 어떤 알겠습니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STP는 죄송합니다. 네. 예. 혹시 질문을? 현재 질문 네. 면접관들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을 하신 면접관님께서는 42세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왜 웃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탓하는 게 아니라 예. 왜 저희 할 때는 심각하고 여기 선생님 할 때는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옆으로. 잘 얘기해야 됩니다. 면접관님은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네, 잘 얘기했습니다. 네. 합격 줘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진지하게 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고객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영업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나이라는 건 상당히 좀 민감해서 실제 나이보다 젊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좀 기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뭐 그런 측면을 보여주든가. 근데 자리는 좀 유쾌했지만 그 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나한테는 이 나이고 이분한테는 왜 그 웃으면서 얘기를 했냐. 그랬을 때 저는 나이가 민감한 건 알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좀 호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답변이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예.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광고 중에 가장 기억나는 광고가 KTNG에서 만든 상상예찬이라는 광고였습니다. 당시에 광고 모델로 출연했던 서지혜와 조승우가 소개팅 파트너로 만난 영상이었는데 서지혜가 조승우에게 춤추러 가자고 말하고는 달동네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서 발로 이불을 밟으면서 이불 빨래를 하는 그런 훈훈한 광고였습니다. 사실 춤추러 가자고 하면 다들 클럽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러한 예상을 깨고 달동네에 가서 할머니의 이불 빨래를 도와주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제가 KTNG에 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이무영 씨와 모의 네.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엔 좀 30대 초반이신 방쌤께서 네. 20대로 보이시는 선생님께서 먼저 하시지. 네, 막내니까 제가 네, 그래요. 양보하겠습니다. 20대로 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순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에게는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 뭐 영업 기획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잘 대처했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평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뭐 그지 꼼꼼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물론 자신이 어떤 미흡하다, 부족하다고 평가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당황해하지 않고 얘기했던 점.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보완해 나가겠다라든지 어떻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이 그냥 미흡하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 노력을 좀 더 추가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본다면 뭐 저는 이번에도 B 정도 합격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B 점수를 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40대인 삼촌은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정확하게 맞췄더라고요, 제 나이가. 저도 B 주고 싶어요. 네.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B를 준 이유는 마지막 말 때문에. 그 전까지는 C, D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말 때문에 B를 줬는데 중요한 건 진실성이 좀 많이 느껴진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답변을 하거나 그렇더라도 특히 마지막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경우는 저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사귄 적 있냐, 뭐 여보, 뭐 이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근데 그때도 네. 왠지 뭐 진지하고 진실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C를 줄까 뭐 B를 줄까 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 맞은 게 결국 이제 B로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들께서는 하나 실수했다고 그렇게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또 기회도 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권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B-를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역량을 다 이제 표출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사실 중간에 협상하는 능력도 많이 져주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이겼다는 거에 좋지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게 되었어요. 그래도 KTNG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는 네. 굉장히 답변을 잘했기 때문에 네네네. 회사에 대한 관심도 이런 점에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네. 종합적인 게 그리고 친구도 게임을 뭐 해서까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 해서 예, 그래서 오랜만에 합격권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네. 20대 중반이라고 그랬으면 B 플러스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 그러니까 20대로 마이너스로 보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30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해서 마이너스 그게 바로 마이너스의 요인이 아닐까. 무영 씨, 네. 네 모의 면접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면접을 본 게 사실 지난 상반기에 BGF 리테일 실무진 면접을 가서 본 거 이래로 오랜만에 본 면접이어서 그러는 건지 네. 굉장히 떨리고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음색의 높낮이라든지 톤 같은 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는 입을 잘 풀고 워밍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면접 보면서 네. 가장 아쉬웠던 답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아쉬웠던 답변이라면 역시 KSA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KTNG에서 운영하는 상상 유니브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네. 마케팅에 대한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나름 공부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시 면접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부끄러웠고 네. 좀 더 준비를 해서 음. 하반기에 있을 면접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KSA가 자기소개서에도 있었는데 그 충분하게 KSA가 각각 나와주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면접에서 한번 더 기회를 드렸어요. 네. 열심히 하고 열정도 네.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이번에 다시 기회를 드렸지만 완벽하게 또 네. 마무리는 잘 안 된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역량을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우리 그러면 에릭방님은 뭐가 아쉬우셨어요? 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준다면 이게 최근에 이제 담배 관련된 다양한 소송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담배에 대해서 이제 금연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트렌드를 좀 잘 파악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특히 영업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담배 가게다가 네. 혐오 사진들을 집어넣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담배 흡연율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렇게 흡연이 줄어들게 되면 네. KTNG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과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잘한 답변도 좀 꼽아볼까요? 음. 어떤 게 좀 잘한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 하나만큼은 인정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점수를 준 거거든요. 또 그다음에 KTNG 그 상상 유니브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KTNG에 대한 열정과 그다음에 애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서로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만큼 조금 영업이나 마케팅 그런 지식도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담배에 대해서는 너무 뭐 제가 뭐 워낙 잘 모르다 보니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또 뭐 잘한 답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 중에는 없고요. 다만 아까 그 상황극하고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참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음, 제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까 무영군이 영업기획에 꿈을 갖게 해준 회사라 나는 네. KTNG가 너무 가고 싶다. 네. 그리고 KTNG와 인연을 계속 맺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이런지 않은 사람이 아까 무영 씨가 했던 걸 그대로 타이핑 친 걸 외워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진심이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좀 중간에 뭐 약간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도 때로는 면접관들이 좀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네. 약간 좀 센스 있는 멘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재치 있게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면접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든 그런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네. 좋았던 어떤 면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무영 씨는 이만큼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끝나고 나서 아까 이제 잠깐 쉬는 타임에 못했다 자꾸 이제 마음을 두고 자꾸 그 한숨도 쉬고 그런 모습을 내가 면접에서 봤다 그러면 D 줬을 거예요. 무영 씨는 지금 D를 줬다는 표정이 얘기입니다. 갑자기 네. D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뭐 D나 F를 줬을지도 몰라요. 무영 씨 나이는 지금 세상을 그냥 씹어 먹어도 네. 될 나이인데 네. 왜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그 신경 써가면서 네.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냉정해지실 필요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한숨 쉴 필요는 없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을 느끼게 해주고 진짜 꿈을 갖게 해준 회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강점입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지원 동기도 확실하게 말을 못 하는데 네.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내가 더 큰 거 네.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준비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웃네요. 네. 그럼 저희가 조언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아이 컨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네. 영업 뭐 기획이든 지원이든 실제 현장 영업을 하는 분들이든 네. 좀 에너지도 좀 높고 좀 네.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면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배에 힘도 주고 네. 톤도 좀 높이고 네네. 그러면서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뭐든지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영업 계획을 해서 꼼꼼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타가 있냐. 네. 어떤 평상시에는 실수 안 합니다. 그러고 말아서 네네. 뭐 나랑 싸우자는 건가? 뭐 이제 네.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표현을 하고 변호를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심리전에서 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네. 무영 씨 긴장해가지고 막 눈도 깜빡임이 되게 짧아요, 속도가. 네. 깜빡깜빡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도 짧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뭐 한 3초 정도 이제 머물렀다가 네. 다른 사람을 보고 하면 좋은데 계속 눈치를 보는 듯이 얘기하다가 자꾸 힐끔힐끔 거리는 시선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거. 네. 그다음에 불안정,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정된다고 보이는 거 하나가 또 뭐냐면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네. 여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숨을 쉬고 하면 좋은데 침을 꼴깍꼴깍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꼴깍꼴깍 하면서 네. 숨을 계속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네. 그러니까 물론 이 긴장하는 모습이 모두 감점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네. 지금 좋은 점수를 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열정, 꼭 붙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네. 이 긴장된 거를 내가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네. 하는 거 예뻐 보여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좀 드리긴 했지만 네. 모두가 그렇게 봐줄 수는 없고 네. 사실 그 심리전에 말리고 내가 심리 상태가 평화롭지 않으면 네. 준비했던 것도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평소에 그 숨을 네. 호흡을 네. 좀 깊고 길게 쉬는 습관을 조금 연습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담배를 피우면서 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물론 어떤 그런 성분 때문에도 있겠지만 심호흡의 원리에 의해서 좀 저는 편안하게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을 하고 호흡을 좀 심호흡을 깊게 후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 연습을 깊게 평소에 내려 하셔야 돼요. 네. 그 굉장히 깊게 네. 네. 심호흡 원리와 비슷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심리가 상태가 좀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기 전에도 그런 깊은 호흡 정도를 좀 연습을 하고 왔다면 네. 생활화되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렇다면 좀 여기 심리전에서 더 네. 내가 강하지 않았을까. 네. 네,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정적인 지원자가 나와서 오랜만에 좋은 합격을 또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기쁘고 네, 오늘 좀 즐거운 컨설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무영 씨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조금 더 박차를 가하셔서 네. 하반기에 꼭 원하는 입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에서 4개월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채용되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공단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와중에 직업방송에 또 출연을 했었는데요. 취준생 분들도 이렇게 직업방송 적극 활용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방송 화이팅!